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특히 항공우주 아주 뭐 네. 차트가 불기둥인데 네. 무슨 배경이 있나요? 지난해부터 사실 좀 좋은 소식들은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네. 항공우주는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은 종목 중에 그래요? 하나입니다.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4년 전에 미국 고등훈련기 T-50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 이하 이제 보잉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 흐지부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뭐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출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사실 좀 오랫동안 쉬었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부터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당연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항공우주는 작년 말에 이라크에서 항공훈련기 후속사원 수주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보잉사에서도 1,200억 원 정도 수주를 받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K9 자주포를 수주를 했습니다. 한 1조 9,300억 원. 가까이. 네. 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이죠. 네. 아랍에미리트하고 4조 원대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그게 항공우주예요? 에어로스페이스 업체별로 나눠서 수주가 업체별로 되는데요. 나눠서.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 이렇게 아하. 나눠서 수주를 했고 단일 건수로는 4조 원이면 굉장히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동에 대해서 계속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수주들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에 그 천궁2를 체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 부는 방산 한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2014년도에 CJ그룹 같은 그런 행보? 어떤 비슷한 한류의 흐름이 보이는 네, 걸까요? 그래서 좋은 지적인데요. 이게 한류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류인데 이거를 이제 주식의 관점을 해석을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의 확장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CJ가 아주 좋은 예인데 CJ가 사실 2010년 이전에만 해도 사실 내수 산업이었잖아요. 그랬죠. 햇반이나 고추장, 뭐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만 했었는데 한류 열풍 타면서 중국 사람들이 뭐 햇반을 먹기 시작했고 고추장을 먹기 시작했고 CJ CGV가 중국에 진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2013년 14년도에 한류 열풍을 타고 그때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대표적으로 화장품도 그랬고. 네. 근데 방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산도 최근 뭐 과거 수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국내 수주였어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수주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이 부분들이 해외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줄 수밖에 없고 네. 그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고퍼주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단단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성장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또 민 부장님 무슨 네. 국방 예산 증가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나요? 방위 산업의 무기 제조 회사는 이제 정부가 주로 이제 지정을 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민간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그렇죠.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크게 지금 있지는 않지만 국방 예산이라는 부분은 꾸준하게 이제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소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사실 군대를 저는 이제 2년 2개월을 꽉 채워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복무 기간이. 그래서 복무 기간도 줄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인구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국방력은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 전력을 이제 첨단화하려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방 예산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우리 주변의 이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군비 지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에 대적하는 것이 이제 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주변의 강대국 국가도 균등한 수준으로 우리 국방력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이제 국방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국방 예산을 잘 보자.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해외 무기 수출 네.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방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별로 이슈가 안 됐고 재미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수출 성과가 계속 지연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작년 사실 12월 13일 날 호주에 나왔던 이 부분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1분기에도 계속해서 수주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을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하죠. 뭐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기대감은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방산이 사실 투자로 연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네. 이러한 방산 관련된 기업들 탐방 가서 물어보면 네. 그 기업 관계자분들이 다들 그 국가 기밀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그럴 수가 있겠다. 이 파악할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 보고서라든지 분기 보고서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수주 현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수주 현황을 보고 분기 매출을 보고 지난번에 수주는 얼마였는데 이번에 매출이 얼마 증가했으면 아 앞으로도 대충 수주가 증가하면 매출 증가하겠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는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근데 거기에 무슨 우주 기술 전시 분야가 있었다고요? 네,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민간 우주 여행에 대한 시대가 많이 열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가 있었고 뭐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이제 버진 갤럭틱도 그랬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공적인 영역, 나라 주도의 산업에서 이제 민간 영역으로 내려오는 네.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확정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관련 기업들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던가 이번에 시에라 스페이스는 이제 다목적 우주 왕복선을 공개를 했는데 자율주행으로 2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가능한 거를 전시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서 민간적으로 넘어온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나사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참여한 과학자가 이제 뭐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인터뷰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 부분을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민간 업체들한테 외주를 줘서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2030년 뭐 우리 이제 군에서도 우주 작전 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아직 말씀하셨던 건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지만 10년이면 그렇게 또 먼 미래도 사실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처음 등장한 개념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주 항공은 사실 체감적으로 아직 한참 사실 멀게 느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정부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뭐 이해관계라던가 정책적인 관계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된다거나 뭐 이제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기에는 장기 투자할 만한 섹터가 참 이거만큼 확실한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결국은 이제 누리호를 보내려는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련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셔도 우주 항공 섹터 큰 틀에서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봐도 괜찮으면 이제 미국 우주항공 ETF 같은 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들은 생각지 못한 질문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 진짜 이건 중기도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엉덩이 싸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섹터가 아닐까. 오케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알아. 아직은 좀 먼 미래 같아. 우리가 감안해서 할 테니까 종목만 말씀하셔. 림 부장님 먼저. 저는 일단 한화그룹이 어쨌든 이런 이제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이쪽에 다 잘하고 있는 그런 그룹사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 두 종목 정도를 이제 일단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 그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 시스템을 잘 키워가지고 경영 승계에 좀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 시스템을 49%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을 49%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하나 시스템이 더 높아요. 지금 현재 지금 어디에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조금 어디에 좀 뭔가 좀 섹시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를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도 좀 하나그룹 쪽에 약간 이런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결국 경영 승계를 좀 해야 되고요. 하나그룹이 대놓고 기업 가치를 키우는
그런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의 앞으로 행보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래쪽에 달려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오버에어라고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UAM이라는 비행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심에서 택시를 혼잡한데 이제 택시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을 국산 날아다니는. 빌딩, 네 그런 거를 이제 잘하는 회사가 이제 오버에어라는 회사고 저 회사에도 지분 투자를 해서 지금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고 빠르면 2024년도에 아마 이제 내놓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장성 있는 부분들을 저 하나 시스템 밑에 다 이렇게 넣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왼쪽에 보시면 세트랙아이라고 또 인공위성을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트랙아이라는 회사를 하나그룹에서 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방산 우주항공 쪽에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 그 투자한 가게 그 이제 표 보면 하나 시스템이 8% 정도 지분 갖고 있는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위성들은 엄청 위에 네, 올라가져 네. 있죠. 고궤도에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약간 궤도를 좀 약간 낮게 띄워서 더 많이 촘촘히 띄워서 이제 통신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을 이제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인터넷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전 세계 36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잠재 고객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 될 건데 이 원앱에다가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가 안테나를 납품을 합니다. 이미 크루즈 해상용 안테나에선 전 세계 1위 사업자이긴 한데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까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성장주라는 게 대표적으로 비쌀 때 사서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야 되는 루트라고 봤을 때 지금 인텔리안테크는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